안녕하세요. 와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와인 시음의 실력을 보여드리는 와인 탐탐입니다. 여러분들 설날을 잘 살아남으셨죠? 저한테도 선물이 하나 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와 구독 중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유튜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와인을 평가하는 방법하고 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선택한 선물이 물건 와인이 아닌 선물 받은 와인이라면은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죠. 뭐 이를테면 이 와인이 가격이 얼마 될까, 아니면 또 어떤 등급일까 라는 데서 궁금증이 시작합니다. 사실 와인을 들여다보면은 그 라벨에서 우리는 정보를 읽어야 되는데, 라벨을 자세히 읽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인 지식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또 차차 이 와인 탐탐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또한 이 와인을 우리가 바로 마실 것인가 아니면 좀 보관해 둘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와인을 보관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년에 받았던 와인, 흔히 그런 와인들이 벽장에 숨어 있기가 쉽죠. 그러면 벽장에 숨어 있는 와인을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와인을 평가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그것은 이게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선물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대기심작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와인을 평가하는 방법, 그런 것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와인 가격을 추적하는 그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 받은 와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앱은 실제 와인 마트에 가서 낯선 와인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시장의 가격과 실제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째로 비비노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비비노 앱에 들어가면은 아주 많은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와인 라벨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뭐 사진으로나 아니면 단어로 입력을 하면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색하면은 그 와인의 제일 1차적으로 등급과 가격,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보면은 그 와인의 특성들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과의 맞춤 정보,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비교적 이 비비노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10%, 15% 정도의 차이 이내에서 실제 현실적인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또 하나의 앱은 와인서처라고 하는 조금 특성이 다른 앱인데, 물론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도 검색이 가능하죠. 지역별 와인을 와인 공급상들이 제공하는 가격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품종별, 와인 공급 업체별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생산 연도별 차이와 특성을 비교해 주기도 하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와인병을 직접 보면서
추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물론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받은 와인은 대략 한 5만원 정도 남짓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랫사람, 뭐 아랫사람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 후배나 그런 사람들이 선물한 것이라고 하면은 5만원 이상 10만원 안쪽에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훨씬 더 비싼 와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와인 라벨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라벨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코올 농도와 당도를 추정하는 방법 이외에 2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 종이 써 있느냐 없느냐, 또 등급 표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라벨에 포도종과 등급이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큰 글씨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그 와인은 과히 나쁘지 않은 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산 와인들은 라벨에 아주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것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에 반해서 신세계 와인들, 신세계 와인이라고 하면은 어디죠? 미국,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호주와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가 그 신세계 와인이라고 하는데, 신세계 와인들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 프랑스 와인의 경우 뭐 이게 몇 줄입니까? 한 7, 8줄 되는 정보가 있고, 그에 반면 뭡니까? 이 칠레 와인의 경우 딱 2줄 들어가 있어요. 3줄인가요? 물론 이 두 와인 모두가 정확하게 포도종과 그 다음에 그 와이너리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꽤 괜찮은 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와인을 선물 받았을 경우 이 와인을 바로 마실 것인가 아니면 보관해 둘 것인가 하는 질문을 속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워, 좀 두었다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벽장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와인 냉장고를 사놓고 거기에 보관하시죠. 그 대개 거기 이제 온도 세팅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또는 와인 냉장고에 모든 와인이 오래 숙성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숙성시킨다고 해서 와인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와인이 이제 오래 숙성시키면서 좋아지는 와인은 그 따로 있기도 하고, 그 대개 그 일반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서 그 일단 발효가 끝난 와인들은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와인이 잘 되었다, 또는 뭐 일반적으로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한 이후에 이것이 더 오래 숙성시켜서 좋을 와인인가 아니면은 평범한 수준의 와인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그 기준이 있겠죠. 어떤 맛이 있으면은 이건 오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이런 맛이 없다면은 그냥 바로 출시해서 그 매출을 올리는 게 좋다. 또 좋은 와인이면은 오크통에다 숙성시키거나 병입하여서 숙성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와인은 거의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와인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거는 우리가 작년에 받은 와인이다, 아니면 오래 보관되어 있던 와인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래 뒀는데
혹시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1년 이상 지났으니까 버리자라고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버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버리더라도 이 역시 시음으로 판단해 본 후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우니까요. 그죠? 그리고 어떤 와인들은 뭐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5만원 이상의 좋은 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아까운 거를 버리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시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아이 신맛이 있는 것까지는 좀 너무 쉬워. 그러면은 이건 요리용으로 사용하든가. 근데 그렇게 쉬어지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불쾌할 정도로 퀴퀴한 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죠. 퀴퀴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이걸 미국 사람들은 아니면 프랑스 사람들은 폭시하다고 그러죠. 이 폭시하다는 표현은 사실 미국의 자생 포도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퀴퀴한 맛, 퀴퀴한 맛이면은 어떤 데는 뭐 곰팡이 썩은 냄새, 아니면은 간혹 알데히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캐하고 코를 턱 쏘는 냄새, 그런 거면은 일단 마시기가 유쾌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퀴퀴한 폭시라는 맛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도 되게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죠. 레드와인 한 병을 한 반 이상 마시고 조금을 남겨 두십시오. 그러면 남긴 와인을 뚜껑을 열어둔 채로 한 보름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시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의 맛이 눈에 띄게 퀴퀴한 맛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퀴퀴한 맛을 감지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선물과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또 다른 와인과를 비교 시음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와인은 여기 샤를 로소라고 하는 포도주였는데, 이것이 단가가 한 15,000원 정도 됐죠. 그래서 이 세일 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15,000원 정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것은 여기 써있는 정보로 봐서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제가 받기는 했지만은 저도 검색해 본 결과 이게 아마도 시중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 들어가는 꽤 괜찮은 와인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족보라고 하는 건 포도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메를로라고 하는 포도 이름과 여기는 이제 뒷면에 가보면 있겠지만은 샤도네이라고 하는 포도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족보 있는 와인에다가, 사실 오른쪽 와인이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여기 발효 연도도 있고 많이 써 있죠. 많이 써 있고 해서 이것은 꽤 좋은 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한 10,000원대의 와인과 한 5만원대의 와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진짜 5만원짜리 와인의 참맛이 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주로 나온 거는 여기 에멘탈러라고 하는 치즈인데, 이 에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스 동쪽 현에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럼 거기서 유래한 치즈이겠죠.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상품은 남부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 이름은 치즈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심히 보실 것은 뭡니까? 이 병 모양. 이 병 모양이 이 왼쪽 거는 어깨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와인병은 이거는 전형적인 보르도인요. 보르도의 와인들은 대개 이 모양을 다 씁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병은 어깨가 아주 날씬하죠. 그래서 이런 병은 이건 보르도가 아닌 버거니에서 쓰는 전형적인 병 모양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런. 근데 물론 사실 신세계하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두 가지 병 모양이 서로 교차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시음을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